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진짜 긍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야. 여러분, 예민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생각이 많다? 의심이 많다? 감정적이다? 화를 잘 낸다? 실행력이 부족하다. 예민한 사람 하면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텐데 안 좋은 이미지들이 먼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민만 한 사람과 성공하는 예민한 사람은요, 한 끗 차이 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민하신 분들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예민한데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민함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요, 완벽주의형으로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 두 번째는요, 창의적이고 풍부한 감성으로 공감력이 뛰어나신 분들. 세 번째는요, 갈등을 싫어하고 나보다 남의 의견을 더 신경 쓰는 평화를 지향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예민함으로 성공한 인물로는요,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예민한 성격 덕분에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죠. 반대로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둘째와 셋째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갈등을 싫어하셨고 공감력이 대단하셨다고 하십니다. 덕분에요, 진정성 있고 가슴을 설득하는 연설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었죠. 사실 예민하신 분들은요, 창의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매우 유명하신 J.K. 롤링 해리포터 저자는요, 두 번째 유형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민하지만 매우 창의력이 뛰어나셨죠. 덕분에 전 세계의 명작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를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감정적이었고 화도 잘 내는 타입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이었으면 저희 언니가 저한테 쌈딱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제 감정을 장기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돛 닦는 사람처럼 항상 감정 코트를 100% 잘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 켈리에 비하면요, 지금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남편, 딸, 협력회사, 동료 직원들이 저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그 자체의 상황과 제 감정을 대부분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상대방의 감정과 나를 분리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민만 한 사람과 성공하는 예민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고요, 그 방법을 오늘 웨싱유아의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께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켈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잖아.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와, 오랜만에 우리 웨싱이 고모한테 질문 좀 잘했는데, 주위에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 일과 내 감정을 분리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했니? 라고 했다고 쳐. 옛날에 나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뭔데 자기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면, 이분들은 내가 보면 요 사건, 요 일에 대해서 켈리가 지금 피드백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한 일거리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저러지? 왜 저러고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상대의 감정이잖아. 상대의 감정은 상대가 어떻게 쓰든 그건 상대의 몫이지. 상대가 화를 내든 상대가 웃고 있든 울고 있든 뭘 하든 나쁘게 말하든 간에 그것은 상대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 상대의 것과 내 것을 믹스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온화하다? 호수처럼 온화해서 아무리 저쪽에서 감정 쓰레기 같은 그 돌을 던져도 얘는 너무 감정이 온화하고 커서 호수 같아서 넘쳐 흐르지 않는 거지. 어쩌다가 그게 내한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푹 하고 호수 안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지. 튕기는 게 아니라. 켈리는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왜 성공을 한다고 생각해? 카네기 연구소는 엔지니어링 등 IT 분야에서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이유를 조사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혁신적인 기술 덕분이라는 대답이 15%,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덕분이라는 대답이 75%가 나온 것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 기술은 15%, 나머지 75%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하잖아. 그냥 우리가 막 감정이 올라온다고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막 성공하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감정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감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이룰 수가 있지. 첫 번째 건강이지. 그리고 인간관계고, 목표 달성을 잘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지속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내가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읽어봐 줄게. 특히 건강에 관련한 내용이거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상당수가 뇌졸중 발생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냈다는 점을 발견했다. 화는 마치 뇌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다. 그토록 치명적이다. 뇌 외에도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장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심장이다. 화를 내면 심장부터 두근거리는 게 바로 그 때문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주 화를 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았다. 그러니까 감정 기술은 연마를 해야 되는 것은 필수지. 이제 너가 만약에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 감정이 아니라 네 감정은 네가 다루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막 감정에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진짜 목표 달성을 끝까지 못하는데 3000보에 빠져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도 함께 길러야지. 저는 예전 켈리처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요. 감정 관리를 잘 못하는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상대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려라, 이해해줘라. 감정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사람이랑 나 지금 이 상태가 화를 내기 전조 증상이구나, 나는 이런 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구나, 상대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다음 스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화를 낼 수 있어, 나 지금 화나는 건 이해해야 돼, 막 이런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상대가 지금 화가 올라가고 있구나, 상대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구나, 양쪽 다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좀 말해줘. 예민함을 강점으로 바꾸려면 해결책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상황과 내 감정 분리하기, 두 번째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기, 세 번째는 감정의 원인을 인정해주기, 네 번째는 감정의 원인 비우기,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 개씩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지금 상황과 내 감정은 분리하기라고 했었잖아. 사실은 이 지금 상황과 내 감정은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내 감정을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내가 만드는 거지.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벤트와 내 감정은 다른 거거든.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기잖아. 요것도 진짜 감정의 원인은 뭐든지 나의 원인은 나한테서 찾아야 되거든.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거든. 직장 내에서 사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근데 나는 옛날에 이 스트레스가 저 사람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나도. 근데 이 사람이 못돼서, 또는 그 상사일 때도 있었고 부하 직원일 때도 있는데 왜 이따위로밖에 못하는지, 너 때문에 내가 감정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100% 내 안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 만약에 꼰대 같은 상사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상사를 보면 진짜 게으르고 자기 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거를 볼 때 내 감정이 화가 나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파악을 하는 거지. 나는 이런 직장 상사를 보면 감정이 진짜 안 좋아, 나는 저런 게으른 사람을 볼 때 화가 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파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감정의 원인을 인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나, 그런 원인 있잖아. 그 원인을 내가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겨갖고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들면 이런 게 난 두렵구나,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인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저런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내가 화남이 있구나, 내가 슬픔이 있구나, 내가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의 감정을 그냥 이제 인정해 주는 거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사람도 승승장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고 그 일을 자기 일을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오래 못 있어.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일시적으로 봐주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나는 이 감정은 순수한 내 감정이라는 거지. 내 이런 거 보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해줬잖아. 요번에는 요거를 비워놔야 돼. 이 감정을 비워내면 비워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내가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줄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은하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나는 화장실을 가. 바로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한번 보는 거지. 한 3초도 안 걸려. 우선 먼저 그거 있거든. 우선 먼저 머리를 흔들어.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감정들 그리고 나쁜 사진들 그 상사에 대한 마음들 그 상사의 이미지까지 머리를 흔들으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이 사진들이 밖으로 펑펑펑펑펑펑 튕겨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럼 지금 또 밝아졌어. 이게 딱 튕겨나가. 되게 신기한 건데 이렇게 해서 튕겨나가잖아? 그럼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보는 거지. 그러면 나는 승승장구야. 내가 실행력도 쌓이고 대화 실력도 늘어서 커뮤니케이션 실력도 늘어나서 이 사람들을 화나지 않게 잘 다루는 대화법도 있고 리더십이 이제 점점점 성장해서 나는 점점점 내가 원하는 보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봐. 이거 1분에서 3분도 안 걸린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와. 그리고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상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 5번째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기야. 툭하면 화나고 우울하잖아.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진짜 막 열받아 하고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극하면 화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물론 화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어. 그래서 뭐 감정이 화나지도 않은 상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상태가 이거라면 진짜 어떤 사람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시험에 떨어졌어도 정말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못 갖는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나는 진짜 많이 연구를 했거든. 이 시각화 앱에 보면 진짜 다양하게 내가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진짜 긍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야. 예민하지 않은 사람과 예민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진짜 너무 많은 울분 너무 많이 이렇게 슬픔 너무 많은 과도하게 몰아치는 이 감정들이 있을 땐 비워내기 흘러보내기 시각화를 추천하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각화를 흘러보내기 이 앱에 되게 많아. 헤일 도스킨이 인터뷰한 것도 한번 참조해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행도 많이 하고 행복한 거야. 너무 과거에 묶여있거나 미래에 묶여있거나 이게 떨뛰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머무는 것들이 정말 통찰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 켈리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감정의 고수라고 봐야 한다.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 여전히 예민하게 핏대를 세운다면 당신은 아직 감정 훈련을 더 해야 한다.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 관리를 현명하게 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 켈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 아는 사람 중에 나한테 막 안 챙기면 또 안 챙긴다고 막 뭐라고 하고 또 옆에 가서 챙겨주면 켈리는 진짜 힘들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안 챙겨준다고 그러면 좀 가서 챙기고 너무 많이 챙긴다고 또 뭐라고 하면 또 덜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내 감정이 그 사람한테 소모 많이 안 될 수 있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럼 이제는 그 지인이 너 요즘 나 잘 안 챙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해? 내가 당신을 좀 더 챙겨주길 원해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옛날에는 뭐야 내가 또 막 열심히 다가가면 또 너무 말 많다고 나한테 왜 저러냐고 그럴 거면서 이런 감정이 옛날에 들었다면 지금은 그래? 내가 어떻게 더 챙겨주길 바래?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선한 의도로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이 선한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내가 이미 꼬아가지고 고깝게 들은 적이 되게 많았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한번 여기서 만약에 또 한번 내가 우리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어떤 사람이 없냐면 나는 내가 딴 사람한테 선한 의도로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나쁜 의도로 선하지 않은 의도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누군가한테 오해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아 켈리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이렇게 얘기하면 와 진짜 날 바보로 하네? 그러면서 화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왜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자세히 꼬치꼬치 캐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생각지도 못하는 선한 의도가 거의 99% 나는 있었어. 오히려 귀엽게 아 켈리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란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지. 아 그냥 귀엽게 얘기한 건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났었어. 왜 저 사람 나는 바보라고 하지? 근데 진짜 바보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 나한테 바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었어. 그랬더니 진짜 이 세상이 전부 다 선하더라. 감정은 전염된다. 하워드 프리드만은 방 하나에 서로 친분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 3명을 모아놓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 머물게 했다. 이때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 등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면서 그와 유사한 표정을 지었다. 서로 얼굴을 보고만 있어도 감정이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된 것이다. 서로의 감정이 비슷해지는 시간은 단 2분이면 충분했다.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압도한다. 그리고 여유로움은 단연코 상대를 포용하는 큰 감정이다. 예상치 못한 여유로움을 보일 때 상대방의 감정은 점차 누그러지고 세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당신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감정을 압도할 수 있다. 켈리, 이 연구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예민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 특유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진짜 하품처럼 전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차분해지니까 상대들도 여유롭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한마디를 조금 앙칼지게 던지잖아? 저쪽에서는 더 세게 오고 나는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또 더 크게 얘기하고 더 화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점점점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 감정도. 만약에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나를 쏘아붙이려고 했던 사람한테도 정말 내 마음이 그런 거를 받지 않고 탁구공을 던졌는데 내가 그걸 받아치지 않고 호수 같은 그 감정에 폭 하고 이게 없어져 버려봐. 다시 던져짐이 없어봐. 그러면 저쪽에서 뭐지? 하고 사실은 점점 더 부드럽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감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감정 관리를 조금씩 더 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오늘 그러면 요거 한번 기억해봐. 일단 감정이 딱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감정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오로지 내 것이다. 그러면서 6초만 쉬어봐. 6개. 진짜 사람들이 감정이 올라올 때 0.2초 안에 이게 감정이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또는 이렇게 언어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6초를 잘 참으면 이 감정이 사그라든다는 거지. 영원하지 않아. 이 감정은 바로 또 사그라드는 게 이 감정이야.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 세는 거야. 겉으로 세도 돼. 그냥 하나 둘 셋, 6가지만 세봐. 그러니까 6초에서 15초 안에 이 감정을 숫자를 세봐. 실제로 켈리스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여유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 이거 꼭 기억해줘. 오로지 내 감정은 나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 또 머릿속에 안 남아. 그래서 지금 한번 댓글에 적어보세요. 내 감정은 오로지 내가 주인이다. 내 감정은 오로지 내가 주인이다. 내 감정은 오로지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감정이 바뀌려면 사실 습관이 먼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거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건데 혼자 하기가 어려울 때는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마침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웰싱킹 팀들과 함께 골드모닝 100일 챌린지를 하고 있어. 시각화, 학원, 명언, 필사, 독서, 운동 딱 골드모닝 20분 루틴이고 그리고 원하는 분들은 100번 쓰기까지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로 100일간 진행하고 있어. 켈리스 여러분, 여러분도 켈리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우리가 진행되는 100일 챌린지는 무료로 진행하고요. 아침 6시에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함께 20분간 골든 모닝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진짜 이번에야말로 끈기 한번 길러봅시다. 안녕.